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류 평가 비중이 그럼 100에서 20이 됐으니까 평가 비중이 낮아지니까 내가 GPA가 높으면은 성균관대를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5학년도에서 어떻게 모집 요강이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이 24년 7월 13일인데 지금까지 기본안을 발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안이랑 최종안이 있는데 기본안은 올해 편입 모집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비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안을 통해서 올해 어떤 학교가 선발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인지 그 대략적인 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서 한번 지금까지 발표한 기본안 발표한 학교들의 모집 요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 좀 주요한 대학교, 작년이랑 많이 변경이 된 학교나 아니면 새로 추가된 학교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동국대죠, 동국대. 동국대가 작년 24학년도까지는 편입으로 약학대학에서 편입을 선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25학년도에 처음 이제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서류평가 항목이 없잖아요. 서류평가 항목이 없으면 어떤 학교다? 그죠? 정량대죠, 정량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피트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국대는 정성대였는데 이번에 편입으로는 정량대로 나와서 정성대가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지금 1단계를 보면은 필기고사 70, 그다음에 공인영어 30점. 그래서 총 더하면은 이제 100점인데 이 1단계 점수가 2단계를 갈 때 어떻게 됐죠? 70점으로 30% 이제 축소됐죠. 30%.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비중이 올라간다? 면접의 비중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면접을 잘 해야지 내가 점수가 1단계 조가 좀 부족하더라도 2단계에서 뒤집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동국대가 정량대로 나왔다는 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참고 사항을 보면은 그래서 학업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인데 사실 정량대가 학업 계획서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단국대와 동국대 이렇게 두 개 학교는 정량대지만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피트 때 정성대라서 자소서도 평가도 되게 주요하게 했던 학교거든요. 자소서로 막 점수가 많이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게 자소서를 굉장히 주요하게 봤던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편입에서도 학업 계획서를 이제 포함을 시켰고, 정량대지만 그래서 학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면접에서 인성 면접 질문, 그 다음에 동국대는 피트 때 지성 면접을 주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성, 지성 둘 다 면접에서 주요하게 이제 질문을 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볼게요. 성균관대는 작년에는 24학년도에는 1단계가 서류 100%였어요. 서류 100%. GPA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서류 20으로 비중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GPA를 60으로 이제 새로 추가를 했죠.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류 평가 비중이 그럼 100에서 20이 됐으니까 학벌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평가 비중이 낮아지니까 내가 GPA가 높으면은 그러면 한번 성균관대를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류 평가는 조금 달라요. GPA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경쟁자들 사이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아쉽게도. GPA가 60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대학교 성적표에 있는 100점 만점, 100분위 환산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걸를 6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 성균관대가 GPA를 어떤 식으로 환산해서 반영할지는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을 봐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만약에 100점 만점 곱하기 반영 비율 0.6 해서 6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거라면은 만약에 GPA가 100인 사람이 있고 GPA가 90인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 지원자들 간의 GPA 격차는 10점이 나잖아요. 10점. 그런데 그 10점이 60점으로 환산을 하면은 6점 차이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를 가정을 해도 우리가 GPA가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10점씩 차이 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나도 6점이고 사실 대부분의 경합권을 이루는 학생들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한 1, 2점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환산 점수로. 성균관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류 점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는 모든 학교가 다 비공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서류 평가에 그럼 기본 점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GPA는 앞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나야 1, 2점 내에서 지원자들 간에 점수 차이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럼 서류 평가에서 내가 만약에 GPA에서 경쟁자보다 2점 정도 부족하더라도 서류 평가에서 2점 이상의 내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1단계 점수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 평가 점수가 만약에 기본 점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서류 평가 점수가 정말 0점부터 20점 범위로 만약에 서류 평가 점수를 매긴다고 해봐요. GPA 여기 60은 사실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되는 거죠, 사실상.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GPA가 높아서 지원자들 간의 격차를 많이 최대 6점까지 내가 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더라도 서류 평가에서 내가 기본 점수가 없게 평가가 된다면 사실 6점 이상은 서류 평가로 얼마든지 획득을 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GPA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서류만 좋은 점수를 받으면 GPA가 낮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니까. 기본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기본 점수가 서류가 10점이 있어서 10점에서 20점 범위 내에서 서류 평가 점수가 얻는다고 해도 GPA가 크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고, 기본 점수가 서류가 15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의 서류 평가 점수가 얼마나 격차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홍성차의 예측을 해봤을 때는 성균관대가 결론적으로 GPA 60을 이번에 포함한 이유는 서류 평가의 영향력을 줄인 게 아니고 서류도 작년처럼 좋아야 하지만 GPA까지 좋은 사람을 선발하겠다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리하면 서류도 좋아야 되고 GPA까지 좋은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작년보다 GPA가 좋은 사람, 작년에 선발되었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GPA까지 이제 좋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학교에서 선발하고 싶어 한다. 선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대를 볼까요? 전남대가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바뀐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유기화학을 폐지했습니다. 작년에는 필기고사에서 화학, 생물, 유기화학을 별도로 출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유기화학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기본안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기본안에서는 유기화학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유기화학을 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유기화학을 별도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시험안에 포함해서 출제하겠다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처에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기화학은 출제가 안 되고 아니면은 출제 비중이 매우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로 작년에 대비해서 좀 바뀔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주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1단계의 선발 인원이 작년에는 60명이었는데 올해는 166명으로 약 106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남대가 작년에 11명을 뽑다 보니까 정말 가장 많이 뽑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많았어요. 한 700명이 넘었어요. 700명 이상 전남대를 지원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남대가 좀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전남대를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남대를 지원하고 1단계 60명만 통과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점수를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점수 차이를 내서 어쨌든 최종 모집 인원만큼의 선발을 해야 되니까 시험 문제도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1단계만 통과할 수 있다면 전남대에서, 그러면은 시험을 통해서 전남대학대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작년보다, 그리고 11명보다 더 선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 작년보다도 약학대학 편입을 통해서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안은 앞으로도 점점 발표할 거고 최종안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마다 제가 비전파인더 카페에 이렇게 지금 25학년도 편입 요강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비전파인더 카페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중요한 정보만 다 요약을 해가지고 모집 요강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카페 방문하셔서 모집 요강 업데이트 내용도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